15. 대법원 2020년 7월 9일 선고 2019도 17322 판결 사건명 병역법 위반 판시사항 1.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미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판결 요지 1.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 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 환경, 성장 과정, 학교 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하여 형성되고 또한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의 실제 삶으로 표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 구성 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 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 거부자가 제시하여야 할 소명 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판시사항 2. 여호와의 증인에서 침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이 그 신도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병역 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이 남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여호와의 증인에서 침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이 그 신도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림에 있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병역 거부에 이르게 된 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이 이른바 모태신앙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고 하면서도 위 종교의 공적 모임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종교의 다른 신도들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의식인 침례를 아직 받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적 신념의 형성 여부 및 그 과정 등에 관하여 위 종교단체 명의의 사실 확인서 등 구체성을 갖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가정 환경 및 성장 과정 등 삶의 전반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및 가르침이 피고인의 신념 및 사유 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지속적이면서 공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침례를 받지 않고도 지금까지 종교적 활동을 하여 온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종교적 활동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내지 신앙에 관하여 확신에 이르거나 그 종교적 신념이 내면의 양심으로까지 자리 잡게 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병역 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과연 그 주장에 상응하는 만큼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병역 거부가 실제로도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데도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7월 9일 선고 2019도 17405 판결 사건명 산지관리법 위반. 판시사항 1. 법조 경합의 의미와 실질적 죄수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법조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 요건적 평가와 보호 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 5, 제1항 위반죄가 법조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2.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은 각기 입법 목적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 조항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과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 5, 제1항을 비교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 3 본문이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의 2 이하에서 다른 법률에 관한 각종 특례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관한 특례나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두 처벌 조항이 정한 행위의 대상 지역 및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 요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 5, 제1항 위반죄와 법조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년 7월 9일 선고 2020도 5646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판시사항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서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서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갑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갑의 성기를 만지고 갑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갑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갑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갑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갑의 성기를 만지고 갑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갑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갑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7월 16일 선고 2019도 13328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판시사항 1.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할 사항 판결 요지 1. 다수 의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그 규정 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 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 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단체,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토론회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헌법상 선거공영제에 기초하여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과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대를 위하여 도입된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서 후보자에게는 별다른 비용 없이 효율적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설 수 있게 하고 유권자에게는 토론 과정을 통하여 후보자의 정책, 정치 이념, 통치 철학,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하고 각 후보자를 적절히 비교 평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 등은 토론을 할 때 다른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관한 것이든 다른 후보자에 관한 것이든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하거나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할 때에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과 견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간 균형을 위하여 참여 기회의 부여나 참여한 후보자 등의 발언 순서, 발언 시간 등 토론의 형식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82조 제3항, 제82조의 2, 제7항, 제1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등 참조, 이러한 공정과 균형을 위한 기본 조건이 준수되는 한 후보자 등은 토론 과정에서 최대한 자유롭고 활발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실질적인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자 등이 직접 한자리에 모여 치열하게 질문과 답변, 공격과 방어, 의혹 제기와 해명 등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고 후보자 등 상호 간의 토론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야만 유권자는 보다 명확하게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과 견해를 비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토론의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 등의 경우와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은 다른 후보자의 질문이나 견해에 대하여 즉석에서 답변하거나 비판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다른 후보자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는 한 자신이 처한 입장과 관점에서 다른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하며 이에 대하여 다른 후보자도 즉시 반론하거나 재질문 등을 함으로써 그 진실 여부를 밝히고 견해의 차이를 분명히 하여 유권자가 그 공방과 논쟁을 보면서 어느 후보자가 공직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거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절차이다.
설령 후보자 등이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 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하여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토론과 후속 검증 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선거운동 방법으로서 후보자 토론회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간 균형을 위한 엄격한 토론 형식과 시간적 제약, 토론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토론이 형식적, 피상적인 데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 더하여 국가기관이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그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후보자 검증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킴으로써 공개되고 공정한 토론의 장에서 후보자 사이의 상호 공방을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의미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 또한 선거를 전후하여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수사권의 개입이 초래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을 토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토론회를 비롯한 선거운동에 관한 제반 규정의 내용과 취지,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과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면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과정 중의 한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 답변을 하거나 주장, 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 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하여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이 분명하게 발표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 특히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할 때 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질문하는 행위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다른 후보자의 질문이나 비판에 대해 답변하거나 반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조의 4, 제1항, 제8조의 6, 제4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08조 제5항 제2호 등 참조.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하고, 토론 중 질문 답변이나 주장, 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 의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공표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 전달 방법, 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 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표현이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다수 의견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후보자나 정당 등에 관한 정치적 정보 및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러한 자유의 한정 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토론회를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 2, 제82조의 3. 후보자 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유권자들도 토론회를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 제공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허위 사실의 유포 또는 사실의 왜곡은 국민 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인 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여 선거 제도의 본래적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다수 의견과 같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과정 중 발언이 적극적,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를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와 기능을 소멸시켜 토론회가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선거운동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고,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발언을 한 후보자만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 이로써 후보자들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포괄적, 소극적으로 불분명하게 지적하게 되고, 토론회의 생동감과 적극성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실제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방송 중계를 전제로 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토론회라는 측면에만 주목하여 공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공표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공표에는 해당하나 개별 사안에 따라 그 허위성 내지 허위성 인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는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 및 기능,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다수 의견과 같이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자칫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공표는 반드시 허위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된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허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후보자의 평가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판시사항 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사실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회에 걸쳐 관할 보건소장 등에게 자신의 친형 갑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에 따른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방송사 초청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 을이 위 강제 입원 절차 관여 여부에 대하여 한 질문에 이를 부인하면서 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 답변을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다수 의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사실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회에 걸쳐 관할 보건소장 등에게 자신의 친형 갑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에 따른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KBS 초청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하 KBS 토론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MBC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하 MBC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 을이 위 강제 입원 절차 관여 여부에 대하여 한 질문에 이를 부인하면서 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 답변을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KBS 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은 을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을의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 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를 부인하는 의미로 피고인이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이 을의 질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머지 발언들에 허위로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갑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발언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 관여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서 곧바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발언들을 적극적으로 허위의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하는 것은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MBC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선제적인 답변의 실질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발언도 허위의 반대 사실을 적극적,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 의견. 위 사안에서 KBS 토론회 및 MBC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 의리한 질문은 즉흥적, 돌발적, 포괄적이지 않으므로 주장과 반론, 질문과 답변을 통한 공방과 검증이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후보자 토론회의 특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위 각 토론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은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객관적, 실체적으로 하나의 사실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갑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관한 명확한 질문과 답변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관할 보건소장 등에게 갑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의뢰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 독촉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갑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한 점, 피고인의 발언의 전체적 내용은 피고인이 갑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한 자신의 관여 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답변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거짓 해명이므로 이는 증명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묵비나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거짓 해명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하 직원들에게 갑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